밑에 거는 치아 사이. 네, 알았어. 야, 잘한다. 제대로 배운 사람 없어? 제대로 되지 않은 영상이 되게 많아요. 엄청 많죠. 그래서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프렌즈입니다. 제가 선물 받은 책인데요. 짠. 짜잔. 우리 교수님이 사인도 해주셨어요. 오. 오늘은 좀 새로운 이닦기 방법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유튜브에서 조금 언급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예전에 저희도 조금 몇 번 이렇게 말은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또 제가 제대로 배운 사람으로서 와타나베 교수님의 수제자인 수제자. 장기영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네네네. 이 효과에 대해서 이제 저도 충분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와타나베 일본 사람인데 그죠? 일본 사람일 것 같아요. 이제 칫솔은 국산 칫솔을 쓰면 됩니다. 와타나베 교수가 창안한 이솔질 방법이에요. 충치보다도 잇몸의 효과가 좋아요. 제가 알기로는 잇몸 증식은 별로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소지를 잘하면은 자극을 많이 줘가지고 약간 잇몸 증식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좋은 결과물이 사실 좀 많아요. 이 와타나베 법을 제대로 시행했을 때. 그래서 치주염 굉장히 심했던 치아들도 조금 개선되는 사례가 좀 있었는데 그건 사실은 와타나베로 이솔질을 했다고 해서 항상 그랬다기보다는 그런 거 안 하고 치주 관리를 잘 했을 때도 그런 개선이 일어날 때도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어떤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느냐인데 특히나 좀 효과적인 이솔질 방법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와타나베 법인 것 같아요. 와타나베 법 저희 이렇게 많이 저희 치과에서는 많이 알거든요. 근데 하지만 저 제대로 소개가 된 적이나 어떻게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보여주는 건 자료는 좀 적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정석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수제자님께 배웠으니까. 그럼요. 근데 제대로 되지 않은 영상이 되게 많아요. 엄청 많죠. 그래서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옆면은 사실 이렇게 했을 때는 똑같은 칫솔이 그지? 근데 딱 이렇게 보면은 아예 달라요. 두 줄모를 써주시면 되겠고 이게 표준으로 쓸 수 있는 와타나베법 칫솔인데요. 2-6 2-6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봤을 때 위에는 두 줄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 6개가 있죠. 그래서 2-6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걸 써주시면 되겠고요. 모는 좀 빳빳해요. 부드러운 걸 쓰는 게 아니라 기본 개념이 이제 잇몸 사이로 이 칫솔 모가 찔려 들어가게끔 아프게 찌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게끔. 통과를 해야 되는데 모션 자체는 이제 찌르는 모션입니다. 네네. 칫솔 잡는 법부터 한번 알겠습니다. 연필 잡듯이 잡으면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저는 연필 이렇게 잡는데요. 근데 편하신 대로.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잡으면은 조금 적용시키기가 힘들고. 근데 왜 그런지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이제 부분 교정을 하고 계시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잇몸이 많이 안 좋겠군요. 부분 교정을 좀 하고 계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잇몸이 안 좋은 경우에 이런 걸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45도 각도. 45도로 밑에서 위로. 45도로 네네네. 쓱 해주면 됩니다. 45도로 네네네. 접근해서 이렇게 누르는 모션. 이게 칫솔이 빠져나오는군요. 여기 밑으로. 이게 이제 와타나베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누르는 힘을 가하면 되겠는데 첫 번째 얼마나 강한 힘으로 누르느냐. 50g 정도. 50g. 볼펜으로 손가락 여기 찔렀을 때 아프지 않은 정도. 그 정도가 50g이에요. 떼보세요. 네. 쑥 들어왔는데? 지금 좀 아프죠. 그러니까. 알았어요.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 힘이. 네. 그래야 이제 파고드는데 너무 아프게 하면은 잇몸을 오히려 이 칫솔모가 찌르면서 상처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피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상처 낸 건 아니에요. 염증이 있으면 이제 얇은 혈관들이 막 부풀어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게 이제 피를 나게 할 수 있으니 그거랑은 또 감별을 해야 됩니다. 힘을 적절하게 쓰면 되겠죠. 근데 이거 보면 잇몸 치주염 때문에 잇몸이 많이 내려가는 경우에는 치아 사이사이에 틈이 있기 때문에 와타나베를 좀 적용하기 좀 편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주 젊은 사람들은 사실 그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적응증은 아닌 건가요? 아주 튼튼한 사람들한테는? 젊은 층에서는 조금 충치가 많이 생기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원래 중간모에 일반적으로 닦는? 일반적인 세 줄모, 네 줄모 같은 것을 써주는 게 좋을 거고요. 충치가 좀 있으신 분들 40, 50대 아니면 20대에도 너무너무 안 좋아서 그 고민인 분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꼭 이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잇몸에 피가 자주 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잇몸에 피가 자주 나는 분들 양치할 때 그런 분들은 오히려 피가 나더라도 요런 칫솔로 그쵸. 닦아보시는 방법이 그리고 또 이전에 누군가에게 양치를 배운 적이 저는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이후로는 사실 제대로 배운 적은 없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던 대로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다 제가 물어본 환자들은 다 그래요. 혹시 잇몸이 안 좋아졌다고 해서 양치법이 바뀌었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래요.
나는 똑같이 하는데 점점 안 좋아져요. 당연히 그게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잇몸이 안 좋아진다면 이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도구를 바꾼다든지 그런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몸이 좀 안 좋아질 때 네네. 뭐 흔들리는 치아가 있거나 피가 좀 나는 경우가 많이 생길 때인데 일반적으로는 변형바스법 아니면은 진동법 저는 진동법이랑 변형박스법을 많이 설명드려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인데 네네네네. 와타나베 방법은 실은 의사가 환자한테 하는 거 남이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칫솔 뭐가 들어가는 걸 그치, 알기가 그치.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셀프로도 어느 정도 잘만 구현한다면 할 수 있겠죠.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이거 하려면. 저는 가끔 저한테 혼자 해요? 네. 역시 소세사는 다 좋군요. 네. 그러면은 스스로 해보면은 이 칫솔 모가 치아 사이로 쑥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스스로 받아야 돼요. 남이 해줄 때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약간 공부를 해봤거든요. 칫솔문 끝부분이 잇몸을 자극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혼자서 하다 보면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해주면 그걸 직접 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을 한 번 더 한번 해볼게요. 어금니 바깥쪽은 네. 45도로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꾹꾹꾹 눌러주면 포인트는 이렇게 지나고 싹싹싹싹 이렇게 10번 이상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이나요? 잘 보입니다. 앞니도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안쪽이 어려워요. 안쪽은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는데 이 앞니가 여기 걸리죠. 이럴 때 세워야 돼요. 이렇게 아.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두 줄인 게 밑에 있는 한 줄은 밑으로 사이로 빠져나가고 위에 있는 거는 이렇게 그쵸. 훑으면서 지나가는 거네요. 밑에 거는 치아 사이로. 네, 알았어. 야, 잘한다, 야. 하나는 치면을 훑고 네네네. 솟아오르고 하나는 치아 사이로. 이 폰으로는 우리 범쌤의 여기 다 담아지지가 않아지는데. 이렇게 돼야 돼요. 네네. 둘이 서로 엇갈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 할 때는 공간이 좁으니까 세워서 하는데 네네. 그래도 45도. 여기만 쓰면 돼요. 그쵸. 이렇게. 네. 그렇죠. 이렇게. 네네네네. 잘 나와요. 아, 잘 보고 있어요? 네, 그럼요. 되겠습니다. 아랫니도 마찬가지겠죠. 아랫니도 잇몸에서부터 치아 방향이죠? 네, 이렇게.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부정교합이 있으신 경우에는 바깥쪽에서도 틀어져 있으면 이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쵸. 이렇게 틀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세워가지고. 세워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네네. 그럼 이제 술자들은 어떻게 원래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3-4주에 한 번 정도 오셔서 저희가 해드리는데 파노라마 엑스레이로도 이제 잇몸 뼈 상태를 관찰하고요. 임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피가 여기 젖은 양을 가지고 우리가 잇몸에 개선되는지를 치은염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잇몸출혈. 잇몸출혈이 정상적으로 나는 거고요. 염증이 있을 때는. 그래서 피가 안 나게끔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피가 안 나게끔 하는 방법이 안 닦는 게 아니라 얼마나 피가 나는지 잘 닦았을 때 그걸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한 달, 2달 하다 보면은 피 저는 양이 줄어들어요. 나중에는 끝에만 그쵸, 맺히겠네. 끝머리만 조금 맺히거나 손목빛을 보이거나 그렇게 보면 이제 많이 치유가 됐구나 이렇게 지표로 삼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가서 기술 질문해도 돼요? 기술 질문? 네네. 얼마 받아? 마스터한테 받으면? 이거 실제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네. 20분이나 걸려요. 국내 프로그램 중에 와타나베법으로 닦아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실 비용이 이 닦는데 뭐 몇만 원씩 받아?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잇몸병 있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이제 이 와타나베법은 조금 독특한 개념이긴 하지만 치태를 닦아내는 게 제일의 목적이 아니라 잇몸을 마사지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으니까 좀 병행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잇몸 치료 받으실 때도 변형 바스법, 진동법, 이제 와타나베법 같이 그 다음에 이제 잇몸 치료 이 네 가지를 같이 병행하시면 잇몸이 좀 많이 개선되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엄청 개선될 거예요, 진짜. 네. 집에서도 정말 이거 보고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아니면은 직접 그 치과에 가서 자문을 구해 보세요. 이거 이 닦는 거 한번 좀 가르쳐 달라. 아니면 와타나베법으로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 난 내가 지금 받았을 때 효과가 얼마나 정도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상담해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이 제품 궁금하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정보를 또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냥 두 줄 모으라고 찾아주시면 일반적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